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피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6일이고 현재 시각은 장이 종료된 3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이전에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완전 뭐 계단 등산하듯이 막 절벽을 타듯이 올라갔죠.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오늘 최근에 이렇게 좀 둔화되는 살짝 이런 모습들이 좀 이런 식으로 좀 건전하게 좀 올라갔으면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올라갈수록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절벽을 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 얼마나 좀 과열을 시키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지수 상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지수가 좀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있다. 이걸 뚫으려면은 FOMC가 뭔가 시대의 기대치에 좀 상회하는 뭔가의 발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삼성전자를 통해서 제가 시황을 전달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뭐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이랑 기관은 이런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일단은 관망세입니다. 관망세예요. 외국인이 관망세를 보이는 이유들은 따로 있죠. 우리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 부양책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달러의 1달러당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들이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사실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마진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데도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 달러가 시중에 유입이 되니까 원화가 올라갈 때 동안 올라가고 이제 원화가 떨어질 때쯤에는 다시 달러로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수입주 수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는 수출주죠. 수출을 하는 비중이 높죠. 제조업에서. 근데 수입주다. 우리 대표적으로 식자재 원료, 이런 밀가루, 약간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 옛날에는 1,000원으로 사면은 달러가 1,200원짜리를 사왔습니다. 200원이 손실이 나죠. 마이너스 200원.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수입 기업에는 좋진 않았는데, 이제는 1,000원만 있어도, 우리가, 뭐랄까, 1,000원만 있어도, 1,200원만 있어도, 1,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뭐 1,000원만 있어도 이제 800원이라고 해야겠네요. 800원짜리를 1,000원 똑같은 1,000원만 있어도 이제 800원짜리를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죠. 똑같이 D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삼성전자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모멘텀이 D램 가격이 상승, 반등. 이건 사실 단기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뭐 코로나 백신 해가지고 뭐 경기가 살아날 거다.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마이크론이 정전이 됐다.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이 정전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D램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켰다라는 부분도 좀 단기적인 이슈였다. 자, 그래도 영업이익 계산세가 좀 크지만은 사실 원화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1,000원에 팔아도 달러로 받은 환전을 해서 가져오면은 8,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환전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올라가고 원화가 너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달러의 방향성 FOMC가 달러를 더 뿌릴 것이냐. 더 뿌린다 그러면 원화가 올라가요. 달러 가치에 하락이 생기니까 FOMC가 결정을 언제 하냐.
15일에서 16일 정례 회의를 통해서 이제 16일, 17일쯤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북을 공개하죠. 자, 그런 경우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여기서 이제 달러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글로벌 증시의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좀 하면은 뭐 그냥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달러의 파급력이라는 게 기축통화의 파급력이라는 게 글로벌 증시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분야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신흥국 뭐 그런 신흥국 증시, 아시아의 증시, 유럽의 증시, 미국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중요한 증시의 일정이 곧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코스피 이거는 11월 16일에 0.4% 상승. 자, 미국의 부양책 기대에 기관이 매수를 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종료가 됐어요. 일부러 삼성전자는 종료가 돼서 분석을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좀 관망세를 보였다. 근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 자, 이런 수급 동향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끝없는 중시 가열 농제, 달러 약세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뭐 고점 전망을 내려올지 모른다. 고점이 통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만큼 증시와 원화 동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선들력을 얻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달러가 꾸준히 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이런 기사를 간단하게 거시적인 부분들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달러가 약세를 이어간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FOMC 결과 대기한다. 국채 금리에 따른 만기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의해서도 투자 심리가 좀 좌지우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금리이기 때문에. 자, 금리를 선반영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는 좀 이자죠. 이자를 선반영하는 게 10년물 이자 금리를 지금 보합권의 조정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 FOMC 결과를 지켜보자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로 금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부 되돌림을 보였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번 FOMC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를 한다. 가이드라인 시사에 그칠 듯. 자, 만약에 채권 매입 관련 즉각적인 행동이 없을 때는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코스피가 조정 흐름이 좀 나오겠죠. 차익실현. 우리 금리를, 지수를 이번 FOMC에서 좀 금리를 유동성, 부양책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려놨던 거예요.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우리 패드에서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부양책들을 강하게 내놔줄 거야 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달러랑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반영을 했잖아요. 달러랑 원화랑 뭐 등등등 경제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다 반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여기에서 그냥 뭐 초저금리를 장기간 그냥 금리 동결 딱 여기까지만 딱 나와준다고 하면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금리 동결이야. 금리 상승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상승만 안 한다. 금리 동결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그 이상을 다 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이번 회의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왜냐? 백신 때문에. 백신이 나와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니까 경기가 좀 반등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은 좀 경기를 조금 관망해보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연준 의원들한테서. 내년 1분기에는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부양책은 재무부 채권 발행을 늘린다는 점에서 연준은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재정 부양책, 더 많은 차입, 더 많은 연준의 참여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자, 그럼 내년 1분기에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시장은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회의에서 시장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좀 지수가 고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산타랠리 기대 접고 추종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이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 결과는 16일 오후 2시에 발표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0분 뒤인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자, 내일은 시장이 아무래도 좀 관망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좀 우려감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통화 정책, 달러에 대한 그런 정책보다는 공공 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 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고 너도 나도 대출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경기가 올라와야지 기업들이 실적을 내서 수익을 내 가지고 금리를 좀 대출을 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 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죠. 지금 많죠. 부채 상환, 예를 들어서 자, 한진중공업이라고 지금 매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주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한진중공업을 브리핑을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또 브리핑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60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부채 비율이 자본이랑 부채랑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부채 총계가 높은,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부채가 높은, 지금 이게 연간 분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연간 매출 영업이익이 838억 원 그리고 3천억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부채가 부채 총계가 높고 부채 비율이 900%, 작년까지는 해도 작년까지만 작년 기준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뭐랄까,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면은 실적은 똑같은데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공공부채, 이런 부채가 대략적으로 대출이 좀 많이 저렴한 금리 때문에 대출이 많이 받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촉발이 될 수가 있다. 자, 한두 기업이 그런 좀비 기업들, 시중에서 달러를 뿌리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도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부양책이 나와도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 부양책이 일단 나와준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뭐 코로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가 있었는데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경기를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부양책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이 좀 환호를 할 수가 있고, 진짜 누가 얘기를 한 것처럼 3.0포인트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결과가 16일 오후 2시 30분 장이 종료가 될 때쯤에 나온다라는 점, 이거를 아냐 모르냐가 우리 시장에서 뭐 몰라도 상관은 없죠. 사실 아냐 모르냐가 그 계좌의 수익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아셔가지고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제가 이때쯤에 대선 기간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연준이 부양책을 하는지 여부, 자,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지 여부,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가 이어가는지,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는지, 그런 여부들을 판단을 하고 부양책을 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동결시키지 않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자를 높여가지고 시장에서 풀린 돈을 흡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금리를 올리는지 부양책이 나와주는지 안 나오는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알면은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더더욱.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만큼 시황에 중요한 그런 종목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제 내일 어떻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 결과를 좀 보면은 버틸지 매도를 할지 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리딩을 종목 추천을 드리고 관리를 좀 해드리는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되시죠. 여기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2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세 종목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이날은 두 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추천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 휴캠스도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중 오늘은 금요일에는 이 종목 두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신테카바이오, 휴캠스 이렇게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